요양원 개인실 침대에 앉아서 말순 할머니는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온천 여행이라고 속이고 자신을 요양원에 버리고 간 둘째 아들 내외가 원망스러웠어요. 가거라, 다시는 오지 마라. 서울 구도심의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서 김말순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십니다. 올해 75이신 말순 할머니는 15년 전 남편을 갑작스럽게 하늘나라로 보내고 쓸쓸하지만 나름대로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계시죠. 그날도 참 평범한 아침이었는데 남편이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더니 심장마비였습니다. 그때 막내딸은 국민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터울 있는 막내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재롱둥이 딸이었죠. 막내딸은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잃은 충격에 한동안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어린 막내딸만큼은 말순 할머니가 혼자 키워내야 했습니다. 그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어떻게든 자식들을 다 키워내고 시집장가 보냈어요. 반지하 집은 작지만 말순 할머니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햇볕이 잘 들지 않아 늘 축축하고 비가 오면 습기 때문에 고생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정이 든 곳이었죠. 말순 할머니께서는 미국에서 자리를 잡은 큰아들이 매달 보내주는 용돈으로 넉넉하진 않지만 부족함 없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엄마, 건강하게 계세요. 용돈 부족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큰아들은 멀리 있지만 늘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답니다. 말순 할머니의 하루 일과는 단조롭습니다. 아침이면 간단한 집안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좁은 방 한 칸과 부엌을 정리하고 빨래가 있으면 손빨래를 하시죠. 혼자 살다 보니 빨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해서 방 안에 걸어 놓으십니다. 그런 단조로운 일상에 작은 기쁨이 하나 있다면 가끔 갓 결혼한 막내딸네 집에 가서 며칠 머물며 이런저런 옛 추억을 나누며 밑반찬 정도 해주고 오는 일이었어요. 딸은 항상 엄마가 오시면 집이 밝아져라며 환영해 줍니다. 그럴 때만큼은 말순 할머니도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죠. 점심시간이 되면 동네 노인정으로 향합니다. 혼자 해먹는 밥보다는 여럿이 함께 먹는 밥이 훨씬 맛있거든요. 무료함도 달랠 겸 매일 빠짐없이 노인정에 들어서면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할머니들은 둥글게 앉아서 화투를 치시고 할아버지들은 장기를 두시며 하루를 보내시죠. 점심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자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큰아들이 말이야, 지난주에 또 용돈 보내줬어. 우리 며느리는 명절만 되면 백화점 상품권을 갖다 줘. 특히 며느리 자랑이 나오면 분위기가 더욱 뜨거워집니다. 며느리가 잘하는 집이 어디 흔한가. 우리 며느리는 내가 감기만 걸려도 삼계탕 끓여서 갖다 줘. 말순 할머니는 그런 이야기들을 조용히 듣기만 하십니다. 큰아들이 멀리서나마 용돈을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하시지만 가끔은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둘째 아들은 바로 옆 동네에 살면서도 그래도 효자라 일주일에 전화를 두세 번은 꼭 합니다. 막내딸은 각 결혼해서 신혼살림에 바빠요. 말순 할머니는 자식들이 어떻게 지내시나요? 가끔 누군가 말순 할머니에게 물어보면 당황스럽습니다. 아들이 미국에 있어서요.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고작이에요. 다른 분들처럼 자랑할 이야기가 많지 않아서 더 말을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막내딸이 말순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엄마, 노인정에서 다른 분들이 자식 자랑 많이 하시죠? 딸은 어머니의 마음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떡 좀 해서 노인정으로 보낼 테니 며느리가 해줬다고 하세요.
딸의 이런 배려에 말순 할머니는 고마우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어요. 딸은 어느 집 딸이건 어머니에게 잘할 수 있지만 며느리가 잘하는 집은 정말 드물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노인정에서 떡을 드시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누가 해온 떡이냐고 묻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보냈어요. 맛이 어때요? 할머니들이 떡을 드시며 감탄했어요. 정말 부럽다. 며느리가 떡을 해서 다 보내다니. 말순 할머니는 딸의 마음은 고마웠지만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씁쓸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노인정에서 말순 할머니를 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어요. 말순 할머니도 며느리 복이 있으시네.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으실 뿐이었습니다. 진짜 며느리는 몇 달에 한 번 전화하는 것조차도 귀찮아하니 말이에요. 오후에는 집으로 돌아와서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뜨개질을 하시며 시간을 보내십니다. 저녁 준비를 하고 혼자 드시는 식사 시간이 가장 쓸쓸해요. 밤이 되면 반지하 집은 더욱 적막해집니다. 위층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나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가 오히려 반가울 때가 많아요. 적어도 사람 사는 냄새가 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막내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최서방이 해외 발령받아서 캐나다로 이민 가게 됐어. 전화기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옵니다. 말순 할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나마 가끔씩 찾아와 주던 딸마저 멀리 떠나게 된다니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좋은 기회인데 놓치면 안 되지.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가거라. 말순 할머니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계셨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딸과 함께 보낸 그 소중한 시간들, 엄마가 오면 집이 밝아져라던 딸의 말이 아련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니, 요즘 저희 집이 정말 정신없어요. 직장일도 바쁘고 애들 돌보기도 힘들고 어머니도 혼자서 무료하실 텐데 오셔서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주저없이 대답하셨어요. 응, 그래, 내가 가마. 며칠 후 말순 할머니는 작은 가방 하나에 옷가지 몇 벌을 챙겨 둘째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둘째 아들 민호와 며느리 수진이 사는 집은 신축 아파트 32평이었습니다. 민호는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수진은 고등학교 교사로 맞벌이 부부였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에 햇살이 잘 드는 거실, 넓은 주방까지 말순 할머니가 살던 반지하 집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어머니, 잘 오셨어요. 요즘 제가 워킹맘이라 애들 돌볼 시간이 없어서. 수지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지훈이와 7살인 소희가 할머니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우리랑 같이 살아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말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자리는 거실 한쪽에 깔린 요한장이 전부였어요. 넓은 집이지만 따로 방을 내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거실이 넓어서 편하실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니까 오히려 좋으실 것 같아요. 수진의 말에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마음 한구석이 쓸쓸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 아이들을 깨워서 아침밥을 차려주고 지훈이는 학교에 보내고 소희는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손주 돌봄에 집안 청소, 빨래까지 해내며 조용히 도왔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죠. 할머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아이들의 칭찬에 말순 할머니는
더욱 열심히 살림을 돌보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직장에서 돌아오면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애들이 또 말 안 들었죠? 요즘 정말 손이 많이 가요. 말순 할머니는 괜찮다고 대답하셨지만 실제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지훈이는 컴퓨터 게임에만 빠져 있고 숙제는 뒷전이었습니다. 지훈아, 숙제부터 하고 게임해. 할머니는 몰라. 엄마가 와야 숙제할 수 있어. 아이의 대답에 말순 할머니는 당황스러우셨어요. 소희는 또 소희대로 떼를 쓰기 일쑤였고요. 할머니, 이거 사줘. 마트에 가면 온갖 것을 달라고 보채는 소희를 달래기가 힘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수진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어머니, 애들이 할머니 말을 안 들어서 걱정이에요. 좀 더 엄하게 해주세요. 처음엔 부탁하는 톤이었는데 점점 요구하는 말투로 바뀌어 갔습니다. 어머니께서 계시니까 애들이 버릇이 나빠지는 것 같아요. 수지는 고등학교 교사답게 교육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이 뚜렷했어요. 지훈이 영어 잘하려면 공부 많이 해야 해. 어머니가 너무 애들을 응석바지로 키우시는 것 같아요. 소희도 유치원에서 선생님 말 안 듣는다고 연락 왔는데 집에서 훈육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민호는 평소 효자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어머니께 잘했지만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는 애매한 입장이었어요. 수진이 시어머니에 대해 불만을 터뜨려도 직접적으로 나서서 중재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도 나름대로 애들 잘 보시려고 노력하시는데 이 정도가 고작이었어요. 어느 날 밤 부부의 대화를 우연히 들으시게 되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가 계시니까 애들 교육에 혼선이 와요. 저는 엄하게 하려고 하는데 할머니는 그냥 오냐오냐 다 들어주시고 그래도 우리 엄마 마음은 좋으시잖아. 마음이야 고맙지만 결과적으로는 애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순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신이 도움이 되려고 온 건데 오히려 손자들 교육에 방해만 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수진의 잔소리는 점점 심해졌어요. 어머니, 빨래 개는 거 좀 제대로 해주세요. 애들 옷이 구겨져 있으면 학교에서 창피해요. 청소도 꼼꼼히 해주시고 특히 화장실은 매일매일 해야 해요. 말순 할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하고 계셨는데도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가장 힘든 건 자신만의 공간이 없다는 거였어요. 거실 한쪽 요 한 장이 유일한 잠자리였는데 가족들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손님이 오면 눈치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잠깐 요 좀 치워주세요. 손님이 오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말순 할머니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런 와중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말순 할머니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어요. 수진이 빨래는 꼭 당일에 걷어달라고 신신당부했거든요. 그런데 빨래를 걷으려고 높은 곳에 손을 뻗는 순간 균형을 잃고 발판에서 미끄러져 크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허리를 바닥에 심하게 부딪히며 말순 할머니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어머니. 민호가 급히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내렸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장기 치료가 필요합니다. 당분간은 무거운 것도 들면 안 되고 오래 서 있는 것도 피하셔야 해요. 집에 돌아와 누워만 지내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말순 할머니가 움직이지 못하니 수진이 모든 살림을 혼자 해야 했거든요. 직장에서 돌아와 집안일, 아이들 돌보기까지 하느라 수진의 얼굴은 점점 피곤해졌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차가워졌어요.
어머니 때문에 저까지 몸이 망가지겠어요. 아침에 출근 준비하고 저녁에 와서 또 집안일하고. 으휴. 한숨 섞인 말투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집안일을 도와주시니 고마워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짐덩어리가 된 기분이었어요. 말순 할머니는 누워서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저렸어요. 상황이 더 악화되자 수지는 결국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가씨, 어머니가 허리 다치셨어요. 저희는 여건이 안 돼서요. 좀 모셔가 주세요. 저희도 맞벌이라 간병할 여력이 없는 거 아시죠? 그날 저녁 막내딸이 부랴부랴 달려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됐어? 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말순 할머니는 눈물이 났어요.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투였거든요. 딸은 이민 떠나기 전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딸네 집에서는 정말 정성껏 간병해 주었어요. 병원과 한의원을 오가며 치료받고 딸이 직접 몸에 좋은 음식을 해서 챙겨주었죠. 엄마,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계셔. 완전히 나을 때까지 내가 잘 돌봐드릴 테니까. 그런 딸의 정성 덕분에 허리는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몸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기운을 차릴 무렵 그동안 한 통의 전화도 없던 수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니, 이제 허리 많이 좋아지셨다면서요? 요즘 저희가 좀 바빠서요. 애 좀 다시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말순 할머니는 전화를 받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 곧 이민을 떠날 예정이고 큰아들은 멀리 미국에 있고 결국 갈 곳은 둘째 아들네 집뿐이었으니까요. 그래, 알았다. 허리가 좀 나았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구나. 말순 할머니는 체념한 듯 대답하셨지만 마음 한구석은 씁쓸했어요. 자신은 결국 가족에게 필요할 때만 불러다 쓰는 도구 같은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딸이 캐나다로 떠난 후 말순 할머니는 다시 둘째 아들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허리는 많이 나았지만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그동안 정말 바빠서 혼났어요. 수지는 예전처럼 반가워했지만 뭔가 달랐어요. 예전보다 더 직설적이고 요구사항이 많아졌거든요. 어머니, 허리 많이 나아지셔서 다행이에요. 이따가 소희 유치원 끝나면 데리고 오셔야 해요. 말순 할머니의 자리는 여전히 거실 한쪽 요한장이었습니다. 몇 달 전과 똑같은 자리, 똑같은 처지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자신의 상황을 더 명확히 알게 되었죠. 자신은 필요할 때만 불려오는 존재라는 것을. 할머니가 또 왔네. 지훈이와 소희는 반가워했지만 예전만큼 애교를 부리지는 않았어요. 몇 달 사이 아이들도 컸고 할머니보다는 엄마 위주로 생활하는데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첫날부터 수진의 요구는 구체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학원 픽업은 오후 6시고 소희는 5시에 데려오셔야 해요. 그리고 저녁 식사도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겠어요. 예전에는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톤이었는데 이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처럼 말했어요. 말순 할머니는 허리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아이들 픽업을 위해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었지만 다시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몸은 정직했어요. 조금만 무리하면 허리가 욱신거렸고 오래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할머니, 왜 자꾸 허리 만져? 소희가 물었을 때 말순 할머니는 괜찮다며 웃어넘겼어요. 하지만 아이는 금세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렸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수진이 말순 할머니에게 본격적인 규칙을 제시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맞벌이다 보니까 집안일 분담을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담당하실 일들을 정리해 봤어요. 수진이 내밀어준 종이에는 상세한 일정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아이들 아침 준비, 학교 유치원 등원, 점심 준비, 아이들 픽업, 저녁 준비, 설거지까지. 마치 가정부 업무 지침서 같았어요. 이렇게 해야 저희 집 생활 패턴에 맞을 것 같아요. 어머니도 체계적으로 하시는 게 편하실 거고요. 수진의 말투는 부드러운 듯 했지만 말순 할머니에게는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애매한 입장이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허리 아직 완전히 안 나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걱정스럽게 표현은 해도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중재 역할은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말순 할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허리가 갑자기 아파서 잠깐 허리를 펴고 있었어요. 그때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아직 안 끝났어요? 아니, 허리가 좀 아파서. 말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수진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아니, 허리가 다 나은 줄 알았는데 왜 또? 수진은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하였지만 말순 할머니 귀에는 다 들렸어요.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또다시 부부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허리 아직 안 나으신 것 같은데 계속 이러시면 어떡하지? 어머, 그럼 나더러 병든 시어머니 수발하고 애들 돌보면서 집안일까지 다 하라고? 나도 직장인이야. 그렇긴 하지만 어머니도 여기 계시면서 최소한의 역할은 하셔야 당신 마음도 편하신 거야. 말순 할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가족에게 이런 존재였다니 도움이 되기는커녕 골칫덩어리였던 거예요. 그렇다고 나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딸은 이미 캐나다에 있고 큰아들은 미국에 있고 혼자 살던 반지하 집은 이미 정리해버렸거든요. 다음 날 아침 말순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아이들 아침 준비를 하셨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고 견뎠어요.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또 허리 아파? 지훈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해서 할머니의 아픈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어요. 괜찮다, 지훈아.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학교 가거라. 그렇게 말순 할머니는 다시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상처와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과연 자신의 노년은 이렇게 흘러가야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순 할머니가 둘째 아들네 집에서 지낸 지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그나마 참아주던 수진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매일 반복되는 육아와 집안일,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이 그녀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또 숙제 안 했네요? 며느리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예의도 없었어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왜 자꾸 말을 안 들으세요? 말순 할머니는 요즘 들어 몸도 안 좋고 자신도 깜빡하는 일이 잦아져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말순 할머니도 최근 들어 자신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가스불을 끄는 걸 깜빡한다거나 세탁기를 돌리고 나서 빨래를 꺼내는 걸 잊어버리는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싶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제 약 먹었어? 말순 할머니가 자주 깜빡거릴 때마다 지훈이는 엄마가 했던 말이 떠올라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말순 할머니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먹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먹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상태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던 수지는
새로운 해결책을 생각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건강해서 오래 살면 자신이 계속 이런 고생을 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시어머니의 깜빡증을 이용할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섰어요. 안 되겠어요, 어머니. 앞으로 약은 제가 챙겨드릴게요.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너무 잦으시네요. 수지는 친절한 척 말순 할머니의 혈압약과 관절염약을 자신이 챙겨드리겠다고 가져갔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자신의 건망증을 지적당한 것 같아 부끄러웠지만 며느리의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고맙구나. 요즘 내가 정신이 부쩍 깜빡깜빡해서. 말순 할머니가 미안해하자 수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어머니 스스로 인정했으니 앞으로 뭘 해도 의심받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처음 며칠은 정말로 챙겨주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약 드세요. 하지만 점점 교묘하게 실제로는 혈압약 대신 비타민을 주거나 은근히 빼먹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수진아, 내가 오늘 약을 먹었나? 말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하면 어머니, 아까 드셨잖아요. 또 깜빡하시는 거예요? 수진의 대답에 할머니는 당황했어요. 아, 그랬나? 하며 이내 민망함에 얼버무렸어요. 내가 정말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말순 할머니는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 깜빡하는 일이 너무 많았고 며느리가 거짓말할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약을 먹었는지 묻지 않았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자 말순 할머니의 몸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혈압약을 제대로 못 먹으니 어지럼증이 심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머리가 띵하고 가끔은 시야가 흐릿해지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지훈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말순 할머니는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젠 내가 정말 늙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지는 할머니의 몸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보며 오히려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제가 약을 챙겨서 갖다 드려도 제대로 드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약을 안 먹었나? 말순 할머니는 혼란스러웠어요. 분명히 수진이가 약을 잘 챙겨주는데도 왜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걸까? 며칠이 더 지나자 말순 할머니의 건망증은 더욱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리거나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정말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어느 날 말순 할머니가 빨래를 널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잠깐 앉아 계셨어요. 그때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또 그러세요? 요즘 자주 그러시네. 좀 어지러워서 그런다. 괜찮아. 말순 할머니가 일어서려 하자 수진이 팔을 잡아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니죠? 요즘 깜빡하시는 것도 너무 많고. 그 말을 들은 말순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신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며느리까지 그런 말을 하니까 더욱 겁이 났습니다. 글쎄 모르겠구나.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수진의 제안에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웠어요. 정말 치매라는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며칠 후 수지는 민호에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어머니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약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헷갈려 하시고 자꾸 어지러워 하시고. 민호는 걱정스럽게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괜찮다고 했잖니. 말순 할머니는 짜증스럽게 대답하셨어요. 사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거든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수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성격도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남편에게 슬쩍 귀띔하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말순 할머니는 자신의 변화하는 몸과 마음을 느끼면서도 그것이 며느리의 악의적인 행동 때문이라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신이 정말 늙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더욱 의기소침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말순 할머니의 건강은 나날이 악화되어 갔고 수진의 계획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말순 할머니는 매일 어지럼증에 시달리고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어머니, 오늘 아침 약 드셨어요? 수진이 물어볼 때마다 말순 할머니는 당황했어요. 잘 모르겠다. 먹었나? 이런 대답을 할 때마다 수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기억력이 더 많이 떨어지셨네요. 어느 날 아침 말순 할머니가 아이들 아침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지훈이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소희도 울면서 할머니를 흔들었죠. 수진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드디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응급실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으세요. 약을 제대로 드시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수진이 재빨리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요즘 깜빡깜빡하셔서 약 드시는 걸 자주 까먹으세요. 말순 할머니는 정말 자신이 깜빡해서 안 먹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수지는 민호에게 심각하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 상태가 정말 심각해요. 애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지훈이가 할머니 쓰러지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말순 할머니는 자신 때문에 손주들이 무서워한다는 말에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며칠 후 말순 할머니가 또다시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이마에 상처까지 났어요. 다시 병원에 가게 되었고 의사가 말했어요. 자주 넘어지시는 게 걱정이네요. 인지기능 검사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말순 할머니는 인지기능 검사라는 말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민호에게 본격적으로 제안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요양원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민호는 화를 냈습니다. 요양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저도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어머니 안전이 더 중요하잖아요. 수진이 설득했지만 민호는 단호했어요. 그런 소리 다시는 하지 마. 엄마는 내가 모실 거야. 다음 날 수진은 혼자 몰래 요양원을 알아보고 다녀와서는 요양원 팜플렛들을 가져왔어요. 말순 할머니는 그것들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요양원 안 간다. 나는 치매가 아니야. 할머니가 화를 내셨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수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부끄러워하실 일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생기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반대했어요. 그런 얘기 그만해. 엄마는 집에서 모실 거라고.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말순 할머니가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하셨던 거예요. 다행히 수진이 발견해서 큰 사고는 피했지만 집안이 가스 냄새로 가득 찼었죠. 어머니, 위험하셨어요. 말순 할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이고야, 내가 깜빡하고 가스불을 안 껐구나. 그날 밤 수진이 민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위험해요. 오늘 가스 사고 날 뻔했잖아요. 민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번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휴,
엄마 상태가 갈수록 더 안 좋아지시네. 요즘 요양원은 시설도 좋고 치매 전문 프로그램도 있어요. 제가 알아봤는데 근처에 평판 좋은 곳이 있어요. 이번엔 민호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건가? 일주일 후 부부는 행복한 노후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저희는 치매 전문 케어 시설이에요. 24시간 전문 간병인이 상주하고 인지능력 향상 프로그램도 운영해요. 상담사가 설명했어요. 개인실 기준으로 월 250만 원입니다. 생각보다 합리적이네요. 수진이 긍정적으로 반응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부부는 말순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오늘 좋은 요양원을 다녀왔는데 나는 안 간다고 했잖니. 할머니가 화를 내시자 민호가 달랬어요. 엄마,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전문적인 치료 받으시면서 좋아지시면 다시 모실게요. 절대 안 가. 죽어도 안 가. 말순 할머니는 단호했지만 내가 정말 치매 시초인지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길에서 죽을 망정. 그래도 요양원만은 가고 싶지 않았어요. 수지는 더 이상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어머니 더 안 좋아지시기 전에 계속 설득해봐야 할 것 같아요.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요양원 입소를 완강히 거부하자 수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여보, 어머니를 직접 설득하는 건 무리인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방법? 민호가 물었을 때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온천 여행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시니까 온천 치료받으러 간다고. 민호는 화가 났습니다. 그건 너무 속이는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어머니를 위한 일이에요. 거기 가시면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잖아요. 나중에 적응하시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결국 민호도 수진의 말에 어머니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는 것을 보면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수진이 밝은 표정으로 말순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온천 리조트 패키지를 예약했어요. 어머니 몸에 좋으실 것 같아서요. 온천? 말순 할머니는 반가워했어요. 요즘 관절도 아프고 몸도 안 좋았는데 온천이라니 기대가 되었거든요. 어디로 가는데? 충주 온천이에요. 거기 의료진도 있어서 어머니 건강도 체크해주고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대요. 수진의 말에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좋겠네. 2주 정도 계실 예정이에요. 푹 쉬시고 오세요. 민호도 덧붙였어요. 말순 할머니는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위해 온천 여행을 준비해 준 것 같았거든요. 출발 당일 수진이 할머니의 옷가지를 챙겨주었어요. 어머니, 옷은 제가 다 준비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고맙다. 수고했어. 말순 할머니는 오랜만에 외출한다는 생각에 설렜어요. 차에 타서 가는 길에 할머니는 창밖 풍경을 보며 기분이 좋아했습니다. 오랜만에 나가니까 좋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온천 리조트로 가는 길치고는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았거든요. 얼마나 더 가야 하니? 할머니가 물었을 때 민호가 착잡한 듯 대답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좋은 곳이라 좀 멀어요. 드디어 도착한 곳은 지난주에 방문했던 행복한 노후 요양원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여기가 온천이야? 어머니 민호가 죄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충격에 빠졌어요.
온천 여행이라고 했는데 요양원이었다니. 완전히 속은 거였어요. 나를 속였구나.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가 지금 어머니한테 더 좋은 곳이에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어요. 수진이 설명했지만 말순 할머니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상담사와 간병인들이 나와서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나는 안 들어가. 집에 갈 거야. 할머니가 완강히 거부하자 민호가 달래려 했어요. 엄마, 일단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버리는구나. 말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내가 그렇게 짐이었니?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수진이 변명했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간병인들의 도움으로 말순 할머니는 요양원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개인실 침대에 앉아서 말순 할머니는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온천 여행이라고 속여서 자신을 요양원에 버리고 간 둘째 아들 내외가 원망스러웠어요. 아이고, 내가 이런 신세가 되다니.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기분이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것이 어머니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제가 자주 와서 뵐게요. 여기서 좋은 치료 받으세요. 가거라. 다시는 오지 마라. 말순 할머니는 등을 돌린 채 말했어요. 민호의 마음도 무거웠지만 어머니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수지는 간병인에게 당부했어요.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깜빡하시는 일이 많아요. 약도 꼭 챙겨서 들이시고 위험한 일이 없도록 잘 돌봐주세요. 가족들이 떠난 후 말순 할머니는 혼자 침대에 앉아서 계속 울었어요.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자식들이 자신을 속여서 이런 곳에 버리고 가다니. 내가 그렇게 짐덩이였나? 할머니의 눈에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간병인이 저녁 식사를 가져왔지만 할머니는 한 숟가락도 드시지 않았어요. 식욕도 없고 살아갈 의욕도 없었거든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나 집에 갈래라고 중얼거릴 뿐이었어요. 첫날 밤 말순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낯선 침대, 낯선 방, 낯선 사람들. 모든 게 두렵고 무섭고 외로웠어요. 집에서 손주들과 함께 보내던 시간들이 그리웠고 자신의 거실 한켠 공간이 그리웠습니다. 내가 이제 정말 치매가 시작되는 건가? 할머니는 계속해서 자신을 의심하며 두려움에 떨었어요. 요양원에 들어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말순 할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밥맛도 없고 사람들과 어울릴 마음도 나지 않았죠. 그저 하루 종일 창가에 앉아 멍하니 창 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세요? 어느 날 옆방에 살고 있는 영자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는 얼굴에 웃음기가 가득했습니다. 전 김영자예요. 여기 온 지 벌써 2년이 넘었어요. 아, 네. 말순 할머니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많이 울었어요. 오자마자 한 세 달은 매일 울었나 봐요. 날 여기 보내다니 하는 마음에 너무 분통하고 억울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괜찮으세요? 지금이요?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더라고요. 가끔 김치도 담그고 노래교실도 하고 별일 다 있어요. 영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오진 않지만 이제 이해하려고요. 그 애들도 다 자기 삶이 있잖아요.
복도 끝에는 철수 할아버지가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8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늘 말없이 벤치에 혼자 앉아 계시곤 했죠. 저 할아버지는 왜 늘 혼자 계세요? 말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휴, 참 안타까운 사연이 있대요.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며느리가 더는 돌볼 수 없어 여기 모셨다네요. 그 후로는 거의 말씀도 안 하신다더라고요. 말순 할머니는 철수 할아버지를 바라보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신도 서러웠지만 저분은 더 깊은 슬픔 속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처음 오신 분들 다 힘들어해요. 영자 할머니가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우리도 다 같은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이들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길이더라고요. 그 말에 말순 할머니는 조금 마음이 풀렸습니다. 2달이 흐르자 말순 할머니도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영자 할머니와 함께 뜨개질도 하고 다른 어르신들과도 간단한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죠. 작은 아들은 마음이 쓰였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 찾아오고 전화도 자주 하였지만 말순 할머니의 마음 한켠엔 여전히 집과 손주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 살던 큰아들 민수가 한국에 왔습니다. 출장차 2주 머무는 일정이었지만 동생 민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상황을 알게 되었죠. 뭐, 엄마를 요양원에 모셨다고? 야, 임마. 아버지 살아계실 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 안 나? 어머니 잘 모시라고 하셨잖아. 큰아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엄마가 아버지 없이 혼자서 얼마나 고생하며 우리 삼남매를 키우셨냐. 밤낮으로 일하시면서 우리 삼시세끼 맛있는 거 먹이시고 좋은 신발도 사주시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 엄마를 늙었다고 버리는 게 말이 되냐? 민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뿐이었거든요. 형 말이 맞아.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민호도 목이 메었어요. 그날 밤 큰아들 민수는 곧장 요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민수야. 말순 할머니는 민수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왔어요. 아이고, 네가 어떻게 알고 여길 다 왔냐? 널 보니 눈물이 다 나는구나. 말순 할머니의 눈엔 오랜만에 따뜻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큰아들은 어머니의 모습을 살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 생활은 좀 어떠세요? 친구들은 참 좋아. 특히 옆방 영자 씨가 참 고마운 사람이야. 근데 그래도 집이 그립구나. 그때 영자 할머니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시군요. 요즘 어머님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좋은 가족분 덕이겠지요. 그날 밤 민수는 동생을 불러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엄마를 그런데 혼자 두고 넌 마음이 편했냐? 민호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형 말이 맞아. 내가 생각을 너무 잘못한 것 같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엄마를 요양원에 버려두느니 내가 있는 미국으로 모셔가야겠어. 다음 날 민수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미국에 함께 가실래요? 사실 제가 몇 년 전부터 어머니 영주권 신청을 해놨어요. 곧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관광비자로 먼저 오셔서 함께 지내면서 기다려요. 영주권? 네, 영주권이 나오면 언제든지 한국도 다녀오실 수 있고 미국에서도 계속 살 수 있어요. 말순 할머니는 망설였어요. 사실 평생 살던 한국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미숙이가 엄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말순 할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평생 살아온 내 고국 땅에서 익숙한 공기 맡으며 조용히 마지막을 보내고 싶어. 엄마는 그러면서도 말순 할머니는 큰아들을 따라 미국으로 가서 사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느라 밤새 잠을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 할머니는 결국 요양원보다는 가족과 함께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비록 낯선 땅이지만 살가운 큰며느리라면 믿을만 했거든요. 점심 먹고 오후가 되자 큰아들이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드시라고 과일을 잔뜩 사왔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결심한 듯 큰아들에게 조심스레 얘기했습니다. 내가 밤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너한테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구나. 그 말에 민수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쉽지 않은 결정 해주셔서. 미숙이도 엄마 오신다고 하면 너무 기뻐할 거예요. 말순 할머니는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당장 관광비자 신청하고 항공편도 예약할게요. 그럼 언제쯤 갈 수 있나? 말순 할머니가 물었어요. 항공편까지 생각하면 3주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엄마, 그동안은 제가 있는 호텔에서 함께 지내세요. 오랜만에 큰아들과 이런저런 옛날 얘기하면서 지내다 보면 시간 빨리 갈 거예요. 그리고 미국 본사에 연락해서 한국 체류 기간을 연장했죠. 말순 할머니는 짐을 싸던 중 요양원 친구들에게 작별을 고하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영자 씨 고마웠어요. 여기서 지낸 시간이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다 영자 씨 덕분이에요. 정들자 이별이네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미국 가서도 연락해요. 그래도 가족이랑 함께 계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꼭 건강하게 지내세요. 말없이 벤치에 앉아있던 철수 할아버지도 조용히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비자가 나왔어요. 말순 할머니는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한국 땅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가장 든든한 큰아들 품으로 향하는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지 13시간 만에 말순 할머니는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했어요. 긴 비행으로 몸은 피곤했지만 큰며느리 미숙이와 손녀들이 마중 나온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할머니, 고등학생인 큰손녀 수지가 달려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많이 힘드셨죠? 둘째 손녀 지은이도 할머니 손을 잡으며 반겼어요. 어머니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미숙이가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집에 가서 짐 풀고 편하게 쉬세요. 민순의 집은 한인타운 근처에 있었어요. 2층 단독주택에 뒷마당도 있고 말순 할머니만을 위한 방도 예쁘게 꾸며놨더라고요. 와, 정말 예쁘네. 말순 할머니가 감탄했어요. 방 안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할머니 사진들과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미숙이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첫 며칠은 시차 적응 때문에 힘들었어요. 밤에 잠이 안 와서 새벽에 일어나곤 했죠. 그럴 때마다 미숙이가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주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어머니, 천천히 적응하세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주일이 지나자 말순 할머니도 서서히 일상이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뒷마당에 나가 꽃구경을 하고 미숙이와 함께 한국마트에 장 보러 가는 게 일과였어요.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미숙이가 고혈압 약과 따뜻한 물 한 컵을 들고 와서 말순 할머니 앞에 놓았어요. 아이고, 미숙아.
내가 알아서 먹을 텐데. 시간 맞춰 드셔야 효과가 좋다잖아요. 미숙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물도 미지근하게 데워왔어요. 말순 할머니는 미숙이의 세심한 마음씨에 감동했어요. 막내딸이 생각나면서 정말 친딸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며칠 후 말순 할머니는 미숙이와 손녀들과 함께 김치를 담갔어요. 수지와 지은이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따라했어요.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지은이가 배추 속에 양념을 넣으며 물었어요. 그래, 잘한다. 우리 지은이 손재주가 좋네. 손녀들이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한국 문화가 이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했죠. 며칠 후 미숙이와 말순 할머니가 함께 저녁 준비를 하던 날이었어요. 어머니, 이 나물은 어떻게 무치는 거예요? 나물은 잘 안 해봐서. 미숙이가 멋쩍은 듯 물었어요. 이렇게 해보자. 참기름 조금 넣고. 말순 할머니가 자세히 알려줬어요. 미숙이는 어릴 때 어머니를 일찍 여의어서 이런 집안일을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인 말순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여기며 더욱 정성스럽게 모셨죠.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니까 정말 좋아요. 미숙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말순 할머니도 미숙이의 마음을 알기에 더욱 자세히 알려줬어요. 두 사람이 부엌에서 함께 요리하는 모습은 정말 친모녀 같았어요. 주말에는 수지가 할머니를 여기저기 구경시켜 주었어요. 한인타운 구경도 하고 해변도 가보고 큰 쇼핑몰도 가봤어요. 할머니, 여기 바다가 정말 예쁘죠? 수지가 말순 할머니와 함께 산타모니카 해변을 걸으며 말했어요. 그래, 바다는 어디든 예쁘구나. 말순 할머니가 파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부산 바다가 문득 생각났지만 여기 바다도 나름 정겨웠어요.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미국 드라마를 보기도 했어요. 말순 할머니는 영어를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손녀들이 중간중간 설명해줘서 재미있게 볼 수 있었어요. 할머니,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지은이가 설명해줬어요. 아, 그래. 얼굴에 쓰여 있네. 말순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말순 할머니는 완전히 적응했어요. 근처 한인 교회도 나가게 됐고 거기서 비슷한 나이의 한국 할머니들과 친구도 됐어요. 우리도 다들 비슷한 사연이에요. 교회에서 만난 순옥 할머니가 말했어요. 처음엔 한국이 그리웠는데 이제는 여기가 편해요. 그래도 가끔은 고향이 그리워요. 말순 할머니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래도 자식들, 손자들과 함께 지내는 게 제일 좋아요. 어느 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하고 있을 때였어요. 엄마, 여기 생활 어때요? 민수가 물었어요. 좋아. 미숙이도 잘해주고 수지, 지은이도 할머니를 잘 돌봐줘서. 말순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요즘 머리도 맑아진 것 같고. 정말요? 한국에서는 자꾸 깜빡하신다고 했는데 그러고 보니 확실히 좋아지신 것 같네. 민수가 놀라며 말했어요.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가 봐. 미숙이가 약을 매일 잘 챙겨준 것도 한몫하고 여기 와서는 스트레스도 없고 생각보다 매일이 재밌구나. 말순 할머니가 잔잔히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이 그립지 않으세요? 미숙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말순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어요. 물론 한국이 그리웠어요. 영자 할머니도 보고 싶고 익숙한 동네도 그리웠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의 생활도 행복했어요. 그립지 그래도 여기서 너희들과 함께 지내니까 마음이 즐겁고 좋아. 말순 할머니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낯설었는데 이제는 여기도 내 집 같구나. 수지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우리도 할머니랑 함께 있어서 좋아요. 한국 음식도 배우고 한국말도 더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있으니까 집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지은이도 말했어요.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국의 별과는 다른 모양이었지만 별은 여기서도 반짝이고 있었어요. 민호네도 잘 지내고 있을까? 작은 아들 생각이 났어요. 화는 났지만 그래도 내 자식인데 미워할 수는 없었죠. 영자 씨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겠지? 요양원 친구 생각도 났어요.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이 아프지 않았어요. 추억으로 간직하면서 지금 여기서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 여기서 잘 살아보자. 말순 할머니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뒷마당에서 꽃에 물을 주며 말순 할머니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미숙이가 나와서 함께 정원을 가꾸고 손녀들이 학교 가기 전에 할머니께 인사하고 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했어요. 이곳에서의 하루하루가 소중했어요. 한국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그것마저도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무엇보다 가족들과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거든요. 할머니,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수지가 학교 가려고 신발 신으면서 물었어요. 엄마랑 마트 가서 장 보고 저녁에는 너희들 좋아하는 잡채 만들어줄까 해. 와, 할머니 잡채 최고예요. 지은이가 기뻐했어요. 말순 할머니는 손녀들이 학교 가는 뒷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이제 이곳이 진짜 내 집이구나. 말순 할머니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한국에서 70년을 넘게 살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정한 평안함을 느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는 곳,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진짜 집이었던 거죠. 뒷마당의 꽃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말순 할머니도 그 꽃들처럼 이곳에서 새로운 뿌리를 내리며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